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날을 맞아서요. 저희가 부부 사역자이기도 해서 또 부부 사역자의 어떤 매력이 있잖아요. 그런 매력을 이번 기회에 한번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 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이 귀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설맞이 귀성길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싸우지 않고 돌아와서 뭐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 하지 않고 좀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함께 작은 이야기들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교회에서도 가정 사역이라든지 부부들 많이 상담하고 대화를 나누지만, 그래도 설 명절이라든지 또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많은 갈등들이 사실은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뭔가 저희들이 신앙의 눈으로서 또 목회적인 눈으로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 목사님 그동안에 젊은 가정들 많이 사역을 하셨죠? 네, 젊은 부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맡은 교구가 젊은 가정, 젊은 부부 교구였고요. 그래서 한 7년간 젊은 가정들을 좀 섬기고 만났었죠. 네. 많이 하셨네요. 오랫동안 젊은 가정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관찰하고 또 목회적인 차원에서도 많이 접근을 하셨을 것 같아서 오늘 대화가 아마 풍성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오늘은 설 명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남자 입장에서 또 남편 입장에서 설 명절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들도 주로 이제 싸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아내들은 명절에 대한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들, 뭐 시댁에 갔다 시자도 싫어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남편이 잘 못해서 그렇겠지만 그런 많은 싸움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또 많은 준비를 하거든요. 그 명절에 내려가기 전에 며칠을 고민하고 준비하고 기도 빡세게 하고 지금 준비하고 내려가는데, 그래도 번번이 뭔가 일이 터지고 싸우는 것들을 봐요.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하나요? 주로?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어떤 타이밍에 뭐 가사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내를 불러서 뭘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좋을까. 그 다음에 뭐 아버지라든지 어머니라든지 그 사이에서 아내와 그 삼자 사이에서 중간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은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답이 나왔는데요. 그 중간 자리에 있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중간 자리. 참전하지 않는 그 중간 자리에 있으니까 힘도 되실 거고, 또 여성의 입장에서는 네. 서운한 거예요. 네. 부모님 입장에서도 네. 이 아들놈이 말이야 이런 마음이 또 드실 거고요. 그 중간 자리가 좀 위험한 자리 아닐까요?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뭔가 이 명절이 사실은 어른들 문화가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어른들에게 뭔가 이렇게 인사를 잘하고 별 탈 없이 편안하게 잘 그냥 마무리하고 빨리 그냥 집으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안전하게 사고 안 치고 아내의 마음 상하지 않게 해서 돌아오는 게 목적인 듯한 그런 명절을 보내기 때문에 굉장히 수동적인 명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남자들 입장에서 제일 고민이 되고 이제 갈등이 되는 게, 내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어느 집부터 먼저 명절날 그러니까 우리 집을 먼저 가야 될지 아니면은 뭐 아내의 집을 먼저 가야 될지 거기서부터 사실 고민하거든요. 배목사님 어떠셨어요? 주로 우리 집이 주로 우리 집이 주로 가거나 다음 날 이렇게 시댁에 집 눈치를 봐서 이제 어른 손님이 오시고 하니까 추석 당일날 전날 가면 추석날 예배를 드리고 주로 이제 손님이 오후에 많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며느리가 있기를 원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잘 비집고 나가서 가는 게 장모님 댁에 가는 게 사실은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부부들이 처음에 딱 결혼해서 맞닥뜨리는 낯선 장면 그랬을 때 익숙하면서도 그게 내 문제가 되었을 때 이게 낯설고 서럽고 왜 이래야 되나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결혼하자마자 내 집은 내가 자라왔던 집은 2차, 3차의 집이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딸을 시집 보낸다. 그래서 시집 간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집 간다라고 하죠. 네, 네. 남성의 집안에서는 며느리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들어왔다라고 하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익숙하게 생각하는 전통은 뭐죠? 남자의 집이냐 여자의 집이냐를 거론할 수 없도록 전통은 결혼한 여성은 남성의 집, 그러니까 시댁이 되겠죠. 시댁부터 가는 것을 규정화시켜 놨다는 거예요. 이미 전통의 틀이라는 것이. 여기에 반론을 제기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물음표를 제기한다는 것이 여성 입장에서는 어려우면서도 마음에는 부당한 거예요. 나는 시집 간 게 아닌데, 난 여전히 우리 집인데, 본가는 여전히 나한테 본가인데 왜 나를 갔다고 말하고 그쪽 귀신 돼야 된다고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돼야 된다. 넌 거기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과거에 했으니까 그런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면 이런 문화 자체가 상식적으로 적응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차별된 문화라고 생각하겠네요. 그죠? 네, 지금 뭐 20대, 30대, 40대까지도 이건 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갓 쓰고 우리가 돋보 입고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댕기머리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문화는 그 시대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오니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한 20년 동안 한 번도 아내 집부터 먼저 명절에 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네요. 그죠? 예, 쉽지는 않죠. 그게 한 번에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게 쉽지는 않은데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제안입니다. 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나요?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갈빗대로 하와가 창조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부가 되죠. 그런데 그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결혼식 할 때 주로 단골 메뉴로 많이 듣던 말씀인데 이제 부모를 떠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주어가 누군지 아세요? 누가 부모를 떠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남자가? 남자가. 그랬던 것 같네요. 예, 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환경, 문화는 고대잖아요, 고대. 고대니까 지금보다 훨씬 보수적이고 훨씬 가부장 문화죠. 그러니까 그 가부장의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남자도 떠나야 되고 여자도 떠나야 하라. 그것이 결혼이다. 부모를 독립하는 것이 결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성경에서는 남자가 집을 떠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 그 문화가 보면 남자 집에 며느리하고 해서 온 식구들이 다 모이는 그런 유교적인 전통적인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문화가 좀 다르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죠? 근데 사실은 뭐, 그 명절이 되면 갔을 때 모두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생각할 때 또 모두가 행복할 수 없는 한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호칭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목사님 생각할 때, 아내 입장에서 시댁에 갔을 때 그 호칭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혹시 뭐 마음에 드는 게 있어? 그게 마음에 들어요? 그런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이 있어요? 저는 호칭 문제다 뭐 여러 가지 그 나타나는 현상들 그 현상들도 사실은 뭐 적절하게 해결을 해야 되고 조금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서로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며느리들은 무조건 시댁을 싫어할 거다. 아. 며느리들은 무조건 시댁이라 하면 그냥 다 진짜 시금치도 안 먹는다 그럴 정도로 무조건 시댁은 다 싫어 이런 마음을 가질 것이다. 네. 근데 제가 만나본 젊은 부부들, 젊은 가정의 부부들은 특히 며느리들, 아내들이죠. 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아니 그런 것 같아요. 나도 보면 우리 아내 입장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고 문제는 다른 부분에 있다라는 근본적으로는 다른 부분에 있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알아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은 잘하고 싶은 거예요.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이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이 며느리들의 마음에도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고 싶은데 첫 시댁에서의 교제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일종의 사실은 호칭 부분이 또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뭐 한 요소이죠. 아. 호칭 부분은 한 요소이고 또 뭐 아까 우리 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집에 먼저 갈 것인가 이것도 한 요소예요. 다 요소인데 궁극적으로 느끼는 것은 나는 내 남편의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이 가족들과 정말 친해지고 싶고 그래서 정말 이 가정 내에서 나로 통하여서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좋고 화목하고 즐겁고 그러기를 너무나 원해요. 아내들이 며느리들이죠. 다 원하는데 이거를 가로막는 그 작은 돌뿌리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데 결코 작지는 않죠. 그런 것들이 계속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을 글쎄요. 저희 세대가 저희가 지금 50대잖아요. 저희 세대만 해도 버벅버벅 돌아가거든요. 이게 이해되면서도 부당하면서도 또 이해하면서도 참으면서도 뭐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40대, 30대, 뭐 20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세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돌뿌리처럼 걸려오는 거죠. 왜? 왜 남자 집부터 가야 돼? 왜? 아니 나는 왜 내 남편의 형제들한테 도련님, 아가씨 다 이렇게 존댓말을 쓰는데 왜 내 남편은 내 형제들한테 처제 이리 와봐, 처남 잘 지냈어? 왜 다 반말하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부 토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며느리들이 무조건 시댁 싫어해. 시자는 다 싫어해. 뭐 시어머니 다 싫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꼭 전달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새로운 집에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쵸. 왔을 때 모든 부분에서 한 가족으로 반갑게 맞아들인다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변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도 호칭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여동생의 남편이죠. 그쵸. 내 여동생의 네. 남편일 경우에 이제 동서죠. 네. 네, 동서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훨씬 더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형님 뭐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처남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처남이라는 거는 그냥 아내의 형제, 아내의 오빠 뭐 좀 관계적인 건데 물론 처남이라는 말이 기분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너무 친밀감이 없고 관계적이 아닌 호칭으로만 부르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나이가 많으니까 형님 이렇게 하면 나도 그냥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슨 서방, 이서방 이렇게 부르지 않고 왔어 이렇게 동생 왔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게 훨씬 좀 기독교적이고 좀 서로 간에 잘 화합이 되는 그런 호칭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족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가족이 뭔가 생각하면 그 가족이라는 말 안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다 발휘된다고 보거든요. 시부모님인들 며느리 부려먹어야 되겠다. 저 며느리 내가 잡아먹어야 그런 부모님들 안 계신다고요. 그런 마음들이 서로 이렇게 합해지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가족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내 마음처럼 저 사람을 생각하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호칭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는 한 가족은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 결심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며느리에게 뭐 새아가 뭐 누구 엄마야 뭐 이렇게 안 부른다. 이름을 부르겠다. 이름도? 사위에게, 예, 사위에게 뭐 무슨 서방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부르지 않겠다. 이름을 부르겠다.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내 아들이 결혼해서 맞이한 며느리 진짜 딸같이 여긴다 하면 이름 불러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름 불러서 내가 아들만 있었는데 내 아들이 결혼을 함으로써 내가 딸이 하나 더 생겼구나. 내 딸만 있었는데 내 딸이 결혼하여서 아들도 하나 더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호칭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훨씬 그 전통적인 호칭보다도 따뜻하고 뭔가 가족이 확장됐다라는 뭔가 인간 관계적이고 온기가 느껴지는 그런 명칭들이 같네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확대시켜 보면 내 남편의 형제들이 있잖아요. 형제들이 있을 때 사실은 그 형제가 남편과 결혼하면서 나의 형제도 되는 거잖아요.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이걸 너무 팽팽하게 페미니스트적으로 뭐 너도 하니까 나도 하나 이런 차원에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조금 이어나가는 형태로 보면 내 남편을 통해서 내 형제 관계가 더 확대되었다. 그러면 남편의 동생이 나의 동생이 된 거죠. 그죠? 그 남편의 어떤 위의 관계, 그러니까 뭐 형이든 누나이든 그 누나가 나의 언니가 된 것이고 아내 입장에서 나의 오빠가 된 것이고 그렇게 확대해 보면 훨씬 더 관계적으로 친밀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가족끼리 친밀한 부분이 그 부분에서 나는 조금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 하여튼 명절 때마다 내가 고민하는 거는 아내가 있으면은 그 아내와 시댁 가족들이죠.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그 뭐 장모님 댁에 우리가 나는 이제 포항인데 포항 댁에 가면 편해요. 뭐 크게 어려움 없고 편안하고 그러니까 사위니까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자유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미 집에서 좀 지쳐가지고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좀 편안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 집에 있으면 왠지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아내들 며느리 사이에 있을 때 남편 입장에서 자꾸 뭔가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오히려 이런 요소들이 좀 친분 있게 그리고 며느리를 우리 가정의 한 가족 구성원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좀 저해 요소가 되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이럴 때 좋은 팁이나 지혜가 있으면 뭐 좋은 생각이 없을까요? 저는 그 명절이 어른들한테 인사하러 간다. 조금 수동적인 이 개념부터 조금 벗어나는 이런 자기 안에서의 좀 내면적인 힘?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생각을 해봅시다. 명절이 딱 되었어요. 본가에 딱 도착을 했잖아요. 그러면 대개는 어때요? 아들들은 뭐 수고했다고 쉬어라 그러고 뭐 밥 먹을래 우리 집이다 하고 이제 벌러덩 눕거나 그렇죠. 왔어 집에 하잖아요. 왔으니까. 근데 그때 아내들은 어떻게 할까요? 앞치마부터 입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집에서 거기까지 안 막혀도 대여섯 시간 걸리고 막히면은 예전에 한번 내려갈 때 11시간 해서 1박 2일로 집에 도착한 적도 사실 있었는데 진짜 먼 거리인데 내려가면은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남편은 소파에 앉고 아니면은 아버지와 그동안의 대화를 나누고 며느리는 부엌으로 바로 직행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에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른들이 어떻게 해주기를 하는 것보다 부부가 좋은 대화로 해결점을 좀 찾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남편은 도저히 말이 안 통해요. 우리 남편은 뭐 우리 아버님보다 더 심해요. 더 이게 전통적인 그런 가부장적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일상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상 가운데에서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를 자꾸만 전달하는 그런 시간들의 농축이 결국은 이 명절의 변화도 일으켜내거든요. 명절 되었으니까 뭐 이렇게 딱 달라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동안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멀리서 이렇게 왔을 때,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부부를 같이 이렇게 어른이 맞이하고, 아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또 뭐 일을 해야 되니까 명절이니까 준비해야 되는 음식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면은 다 같이 가서,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아들 며느리 아니면 뭐 딸이 있으면 딸까지 이렇게 같이 해서 다 같이 음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익숙해진 문화 속에서 남자는 아버지랑 어머니랑 대화를 나누고 며느리는 보고서 어머니 뭐 할까요? 이렇게 가는 그런 문화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저는 조금 서로가 마음을 넓혀서 이야기하는 시간 중요하겠다, 필요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바꾸세요, 달라지세요, 변화되세요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더한 희생과 헌신으로 또 어른 세대를 섬겼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제 당신들이 다 바꾸세요, 우리 좋은 대로 바꾸세요. 요거는 조금 무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제 조금 그 전달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세대, 지금 우리 부부가 잘 호흡 맞추고 이야기 나눠서 내 아내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구나. 우리 가족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어줬으면 좋겠는데 내 아내가 이런 자리에 늘 있게 되면은 어렵구나. 앞치마 매려고 우리 집에 온 것도 아니고 앞치마 매려고 명절이 있는 거 아닌데 그러면 그 앞치마를 나도 함께 매자. 제가 남편 입장에서 이제 아내를 적극 챙기고 이렇게 할 때 이제 부모님들도 그것을 보고 또 변화하실 수도 있고 차차 해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겠네요, 그죠? 네, 저는 그렇게 바라봐집니다. 아이고 어림도 없어요. 우리 집에는 뭐 아들이 어디 부엌에 얼씬거려요. 그런 가정 있겠죠. 네. 그런 가정 있지만 그럴 때는 남편의 힘이 조금 더 필요하겠죠. 남편이 조금 더 내면적인 힘을 갖추어서 엄마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요즘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남편이 조금 더 힘을 발휘해 주는 거 그게 뭐 한 첫술이 어떻게 배부르겠어요. 한 10번, 한 100번 쌓인다고 생각하면 익숙해지시잖아요. 그렇겠네요. 점점 익숙해지면 좋은데, 근데 한 가지 이제 또 명절에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러니까 선물이나 사실은 용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양가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조금 하고 저기는 적게 하고 그럴 수도 없고 공평하게 이제 해야 되는데 선물도 하고 용돈도 하고 그러니까 다들 뭐 얼마나 선물을 하고 용돈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다 부부의 호흡이에요. 부부의 호흡으로. 근원적으로는 다 부부의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런 걸 서로 피하거든요. 말하면 내 남편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하면 내 아내가 또 성질낼 것 같으니까 약간 서로가 이렇게 거리두기를 명절 몇 주 전부터 이렇게 거리두기를 슬쩍슬쩍 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거리두기 할 것이 아니라 가까워져야 된다. 구체적으로 남편이 먼저 선물을 언제 내려갈 건지, 선물을 뭐 할 건지, 어디부터 갈 건지, 아니면 용돈 얼마나 할 건지에 대해서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중요해요. 명절 되니까 당신이 부담되지. 명절이 다가오니까 당신이 조금 마음에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하나씩 이렇게 풀어나가면 어떨까 하고 아내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위도 마찬가지, 며느리도 마찬가지. 나는 좋은 사위 되고 싶고 좋은 며느리로 그 가족관계를 잘 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자꾸 왜곡시켜서 싫어할 거야, 불편해할 거야, 원하지 않을 거야로 자꾸만 각을 넓히면
만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이야기를 나누고 명절에 대한 이야기를 남편이 먼저 하든 아내가 먼저 하든 시작을 부드럽게 시작을 이왕이면 배우자 입장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부담이 있지 않을까,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씩 풀어가면 되지.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부부 관계가 명절의 문제이든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뭐 여러 많은 부부 사이의 문제를 다 예, 반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차츰차츰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어른들은 뭐 선물보다는 용돈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가볍고 얇은 거 좋아하시겠죠. 용돈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우리가 신앙인들이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교적인 사회에서 만들어낸 물론 추석이나 설날 명절이긴 한데 근데 우리도 똑같이 우리나라 사람이고 명절을 보내게 되는데 그래도 신앙인이 이 명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을까라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명절에 대한 해석, 명절에 대한 조금 접근, 개념 이런 것이 우리 안에서 많이 이렇게 나누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늘 전통적으로 해왔으니까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하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늘 해왔던 대로 그냥 가고 뭐 교회 안에서도 요즘 남자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뭐 나이 들면 외롭습니다. 이런 얘기 정도 도와주십시오 하는 정도인데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조금 묵상해보는 그런 이해가 저는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신앙은 일상이거든요. 신앙은 일상인데 우리가 명절이라는 이 일상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많이 고민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거 이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의 부모님은 어떤 존재이신지, 우리 가정의 형제들과는 어떤 관계인지.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족들을 생각하고 명절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마음들이 제 안에 켜켜이 쌓여 있거든요. 참 힘든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풀어내가야죠. 앞으로는 하나하나 풀고 좀 이렇게 꽉 묶여 있는 것들은 좀 풀어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명절이 온 가족이 행복한 자리라는 이 큰 주제를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배우 목사님 어떠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행복하면 좋겠다라는 개념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설사 믿음의 가정이 아니고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간 믿음의 자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부는 믿는데 가정이 안 믿는 가정일 수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꼭 예배를 아침에 추석 예배를 새해 예배를 뭐 설날 예배를 안 드린다 할지라도 그냥 그 시댁이나 아니면 친정에 대해서 관계를 멀리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이고 그분들께 예배를 뭐 둘이서 드리고 가든지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가서 그분들을 잘 섬겨 드리고 오는 것도 믿음의 부부가 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또 선교적인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또 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면 또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느 것이든 일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상호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면은 내가 우리 집에서 무언가 지금 명절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내는 어떠할까? 아내는 지금 뭔가 자기 뜻대로 이 명절에 대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내 남편은 어떨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명절의 그림은 이러한데 자녀들은 어떠할까? 자녀들은 이 명절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은 어떠할까? 이게 서로 상호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조율이라는 중간지대가 저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명절의 의미는 조금 해결해야 될 것들은 좀 해결해라. 그리고 새롭게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것은 또 다잡아라. 그리고
함께 어울려 행복해야 하는 것은 이 함께라는 말이 참 정말 위대한 말이거든요. 내가 희생 없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함께는 있을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희생함으로써 누군가가 웃을 수 있는 것이 함께. 이 희생은 모두가 해야 한다. 모두가 함으로써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것. 예, 그런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죠. 시간이 많이 그러니까 갔어요. 나는 이제 남편 입장에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명절에 대해서 나 혼자 끙끙거리고 있었다는 거.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명절이 오면 미리 이제 아내하고 내가 고민하는 것들, 내가 어려워하는 것들, 내가 관계적으로 힘든 부분들, 아니면은 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부탁을 미리 한다든지 해서 그것 때문에 물론 싸우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먼저 대화를 통해서 좋은 문화를 명절 문화를 만들고 부부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서로를 아껴주고 챙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른들 앞에서 너무 이제 이렇게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아내의 마음을 챙기고 애정 표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명절을 다녀오면 괜찮은 명절이 되지 않을까. 거기다 신앙까지 더해지면 더 좋긴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는 결혼한 이상 서로 손님은 없다. 사위도 손님이 될 수 없고 며느리도 나 좀 봐달라고 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가족으로 우리 집처럼 그러려면 집 주인이 식구야 하는 마음으로 조금 마음을 열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배 목사님이 좀 전에 좋은 포인트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중간지대를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저는 남성들의 참전, 남성들이 뒤로 물러서면 물러설수록 사실은 남성들이 힘들어요. 그 중간지대에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거든요. 마치 내 일 아닌 것처럼 고부간의 갈등, 두 사람의 문제이고 나는 그냥 약간 방관하는 자세, 이거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참전을 해야 된다. 조금 참전의 범위를 넓히면 아버님 참전하셔야 됩니다. 예, 아버님도 가사일이나 모든 일에 다 같이 함께 하자는 이야기고. 같이 참전을 해서 왜냐하면 어머님의 그 한숨 소리는요, 사실은 뭐 자녀들의 그런 아쉬움도 있겠지만 내 남편의 또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참전을 해서 뭐 전쟁은 아닌데요. 모두가 다 여기에 함께하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성경의 말씀처럼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함께. 명절의 키워드는 함께. 이걸 놓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난 운전 못하는데 함께 어떻게 하죠? 운전 못해도 운전하는 남편을 위해서 고맙다는 인사, 당신이 운전을 안전하게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인사, 중간중간에 휴게소에서 남편의 컨디션을 조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 뭐 이런 것들이 다 함께잖아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까 명절 내려가는 길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왠지 잘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은 이번 명절은. 네, 부스터샷까지 맞았나요? 그런 생각이 확 드네요. 오늘 너무 귀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마음에 좀 편안함이 왔던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모두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나 스스로 잃어버리지 않고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해하지 않고 그 마음이 있을 거라고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믿고 기대하고 또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마음을 함께 하는 거 좋은 명절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소통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면 정말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새해에 정말 하나님이 빛을 쫙 비춰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잘 다녀올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